반갑습니다. 경영정보학과 박종필 교수입니다. 오래간만에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이렇게 환하고 밝은 대자연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얼마부터인가 제 자신의 삶에 조금씩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듯이 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바뀌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혁명의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모두 크게 세 가지의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IoT나 클라우드 그리고 5G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한 빅데이터와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루게 되어 마지막 종착점인 The Final Destination, 로보틱스, 로봇의 세계까지 우리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들으면 뭐가 좋냐고요?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정말 4차 산업혁명을 배움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이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는 분명하게도 패턴이 정해져 있거나 단순 반복적인 모든 일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대체 앞으로 나의 전공과 빅데이터, 나의 전공과 인공지능, 나의 전공과 로보틱스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그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우리 함께 이 놀랍고 재밌는 여행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경남대 기계공학부의 윤주성 교수입니다. 스마트 공장 개론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개론 과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 공장의 개념과 또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스마트 공장의 구현을 실습해보고 견학해보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스마트 공장의 배경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인데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스마트 공장을 구현할 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스마트 공장은 크게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사물이나 또 어떠한 사람을 스마트하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센싱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 센싱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컨트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결정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액추에이션 할 수 있는 실행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스마트 공장을 구현하는 데에도 역시 동일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기술에 대해서 하나씩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술 요소들 중에 스마트 센서와 액추에이터에 관한 내용들을 학습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공장을 구성하는 생산 시스템의 주요 공정들과 그 공정들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여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술들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공장 과목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스마트 공장에 대한 견학과 또 실습,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인데요. 우리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팔룡동 캠퍼스의 스마트 랩을 견학하고 또 그 스마트 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들을 실습하고 또 그곳에서 스마트 공장의 구성 현황들과 요소들을 같이 학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 공장 개론 교과목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또 경험들,
여기에서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은 사회에서 또 산업 분야에서 많은 소요가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미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미 도입한 스마트 공장을 더욱더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존재하고요.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기술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매우 많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마트 공장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이 그러한 사회 분야에 또 새로운 산업 분야에 진출할 때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 만들어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조기업에서는 그러한 역량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추세로 지금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운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들이나 또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학습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 그리고 센서나 액추에이터, PLC 등을 통해서 디바이스를 조작하고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또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함께 우리가 가지고 사회에 나간다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제조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CT 기술을 접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또 그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내야 하고 또 분석해낸 결과를 제조 현장에 또 생산 시스템에 다시 피드백해서 제공해야 하는,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에 우리가 이 스마트 공장에서 배웠던 지식들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또 이 개론 과목이기 때문에 이 개론 과목을 바탕으로 해서 더 관심 있는 내용들과 더 요구사항에 필요한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레퍼런스를 제공하는 또 중요한 기능도 이 스마트 공장 과목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또 그 내용들이 여러분이 사회에 진출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강좌의 목표는 아래에 있는 주요 데이터 분석 도구들을 익혀서 이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과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과정과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수강한 후에는 그 아래에 있는 주요 데이터 분석 도구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하고 나면 R 프로그래밍에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습득하게 되고 R을 활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게 되고 그다음 탐색적 데이터 분석 방법을 습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하나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도구든 R 언어라는 건데, 그래서 R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R 스튜디오라는 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지금 RAHMAN이라는 이제 메이저리그 데이터 세트입니다. 자, 여기 보면 1981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생활했는
선수들의 데이터들이 다 모아놓는 데이터 세트가 바로 이 레이만 데이터 세트입니다. 그렇죠? LAHMN 데이터. 여기에 보면 자, 이런 데이터 세트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피칭은 피자들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일 거고, 그죠? 셀러리스는 선수들의 연봉에 관련되는 거고, 뭐 배팅은 타자들에 관련되는 뭐 데이터 세트들이고, 하여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많은 데이터 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는 이 데이터 세트에서 선수들 연봉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CH01이라는 선수는 이제 94년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있었는데 2001년까지 이 LA 다이저스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 처음에는 연봉이 되게 낮았어요. 이렇게 연봉이 낮다가 98년부터 연봉이 점점 증가 시작해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연봉이 갑자기 확 이렇게 증가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01년에서 이제 그 팀을 텍사스로 옮깁니다. 텍사스로 옮기면서 이제 연봉이 좀 감봉이 된 거죠. 그리고 2003년에 연봉이 이렇게 확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 볼 수 있고, 계속 2006년까지 연봉이 쭉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5년에서 2006년까지는 텍사스에서 샌디에고로 옮기면서 연봉이 더 올랐고, 그죠. 그리고 2009년까지는 연봉이 완전히 이렇게 피츠버그 갈 때는 연봉을 많이 삭감하고, 그죠. 연봉이 완전히 깎여서 이제 피츠버그 갔고, 또 연봉이 깎여서 이제 이 유용 양키즈에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색깔별로, 팀별로 색깔을 다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그림 하나로서 이 PARKCH01이라는 이 선수가 미국에서 선수 생활했을 때에 어느 팀에서 연봉을 어떻게 받았고, 뭐 연봉이 어떻게 변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을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데이터 탐색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이런 그래프를,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데이터에 내포되어 있는 많은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을 수강하고 나면 이제 이와 같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아까 같이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그다음 데이터를 탐색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자료 처리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박미영입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 기초 과목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에 소개하기에는 너무 넓은 분야인데요. 인공지능 기초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에 대한 질문과 이 과목을 배운 후 향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하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교과목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터미네이터와 어벤져스와 같은 거창한 SF 영화라고 떠올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영화와는 달리 인공지능이란 학문은 정의 내리기가 조금 다양합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또는 모델링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과 같이 인식하는 방법, 또는 사고하는 방법, 또는 학습활동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드웨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과 유사한 지능이 요구되는 기계 장치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목표는 인간이 하는 지능 활동을 컴퓨터에 접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지능적인 원리를 컴퓨터에 적용하고 현실 생활에 활용하여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세부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여러분 모두 알파고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둑이나 게임 등은 어떤 규칙에 의해 인간의 결정을 인공지능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와 같은 번역기들도 규칙에 기반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또 빠뜨릴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이 어떤 전문 분야의 전문가처럼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건데요. 자동차를 진단한다거나 또는 의사처럼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질병을 진단하고 또 학문적으로는 어떤 화합물의 구조를 분석해서 신약 개발에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등의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신경망에 대해서 배웁니다. 신경망은 컴퓨터 알고리즘이 사람의 두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전달 방식을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특정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주요 분야로는 문자를 인식하거나 음성이나 영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중 신경망 중에서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음성이나 영상은 거의 완벽하게 인공지능의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 과목에서 배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향후 어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무심코 인터넷 뉴스나 웹을 사용하면서 만났을 광고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검색어를 추적해서 그와 비슷한 광고를 여러분이 보는 웹페이지나 방문하는 페이지에 끼워 넣는 방식 등입니다. 또한 유튜브 같은 웹사이트를 보면 여러분이 시청하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러한 동영상에 비슷한 주제로 여러 가지 동영상을 추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바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중에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로봇입니다. 로봇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심판의 역할을 한다거나 집안을 청소해주고 집안의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한다거나 또 물건을 정확하게 집어서 이동시키는 등의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공지능 로봇은 서비스 사업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로봇 기술은 인공지능이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꾸준히 발전해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비단 공학 분야에서만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인문학, 역사, 철학, 종교학 등등 인간에 대한 통찰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거나 또는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인문학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분야도 매우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특히 저의 연구 분야도 의료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미래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밖에 금융이나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귀농의 시대, 귀촌의 시대이죠. 농업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서 스마트팜으로 불리는 농업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빅데이터, 영상처리,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개발이 아주 쉽고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로서 현재 4차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런 파이썬 언어를 15주 동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이전까지는요, 우리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파이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IoT 분야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이전까지 우리가 파이썬 문법을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이썬 문법에서 사용되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파이썬 문법을 배우고 나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PBL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PBL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고요. PBL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Problem Based Learning에서 문제 학습 기반이 되겠습니다.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자들 간에 공부를 하고 의논을 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게 되고요. 개별 학습과 협동 학습을 통해서 공통의 해결안을 마련하는 1년 과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PBL은 크게 문제 제시 과정을 거치게 되고 문제 확인, 개별 학습, 그리고 문제 재확인 및 문제 해결안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안을 발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학습 결과 정리 및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이제 되풀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는 교과목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시나리오는 빌딩이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립되어 있는 구조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RC카를 활용을 하여 고립되어 있는 구조자들과의 의사소통이라든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전달하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보시는 것처럼 라인 트레이서, 장애물 회피, 실시간 카메라 뷰의 3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구현하는 게 우리 본 수업의 이제 PBL 방식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하는 내용은 조금 뒤에 동영상으로서 몇 가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러한 식으로 저희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상관없이 8번이랑 상관없이 눌러보고. 거리상을 보면 아까 이분은 24 안 움직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시작. 안녕하세요. 경남대학교 건축학부 신용주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은 AR, VR을 활용한 건축 시각화 수업에 대한 안내 내용입니다. AR, VR을 활용한 건축 시각화 수업이 진행이 되면 다음과 같은 3개의 파트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번 VR 기기 관련 수업 구성 예시, 2번 AR 기기 관련 수업 구성 예시, 3번 기타 그 외에 VR, AR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했다기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종 첨단 기기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첨단 기기 중에 AR, VR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기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본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VR이라고 하는 기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VR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각종 영화 산업에서 이 기기가 사용이 되었으며 현재는 HTC Vive, Oculus Rift, Samsung Gear, Google Daydream과 같은 다양한 VR 기기들이 출시돼서 시중에서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오른쪽 사진에서와 같이
첨단 기술로 무장한 VR 기기들이 시판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VR 기기들이 있죠. 보시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립해서 본 사진과 같은 세팅을 구성하고 내부는 이제 이렇게 복잡한 어떤 회로 칩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설치를 실내에서 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수업은 건축 시각화 수업이기 때문에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예정들이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모형들을 사용해서 어떤 3차 공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VR이라고 하는 기계를 써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실제 공간과 같은 체험을 그런 공간감을 느끼면서 체험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R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저희도 할 예정인데요. 모델링을 위해서 이런 스케치업, 라이노, 레빗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예정이고 스케치업의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스케치업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 모델링이 완성이 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트윈모션이나 앤스케이프와 같은 플러그인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실질적인 VR 환경을 만들어낼 예정이고 그래서 이 수업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건축 설계, 건축학부 학생들, 2학년 학생들이 건축주택 수업을 설계 수업을 하면서 VR 기기를 사용해서 자신들이 설계한 공간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는데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재밌게 참가했던 그러한 수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수업을 하면서 좀 다뤄보고자 하고요. 3D 스캐너나 이러한 기기들을 활용해서 또 재미있는 수업을 한번 해볼 계획이 있고요. 드론을 활용해서 수업을 구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본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VR, AR 그리고 그 외에 이런 VR, AR 기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적이고 실험적인 그러한 수업 내용을 구성해서 한 학기를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수업 관련된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